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R 332번째 발표는 Deep Discriminative CNN with Temporal Ensembling for Ambiguously Labeled Image Classifica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트리플 AI 컨퍼런스에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간략하게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그 CNN을 활용해서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모델적인 튜닝 부분들은 많이 연구가 되었었지만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모델에 대한 성능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모호한 레이블이 달려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데이터에 대한 언설턴티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는 모티베이션 그리고 그 프로포스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이름이 Dsquare C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모티베이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일단 특정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CNN을 통해 해당 이미지와 이 레이블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러한 멀티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테스트 샘플에 대한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알아맞추는 그런 문제들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CNN 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연구가 되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호한 경우에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튜닝할 수 있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제안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지고 해당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어노테이션, 그 레이블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 아래의 그림, 이 B번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홀스라고 어노테이션을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키라고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뮬이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레이블 정보를 이제 사람이 일일이 매뉴얼로 작업을 해서 레이블링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경험치 혹은 뭐 이전에 봤던 정보들, 알고 있던 정보들에 따라서 다른 레이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 CNN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어떤 클리어한 그 레이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레이블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레이블을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이러한 앰비기어스한 레이블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 진행된 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에버리지 베이스드 메소드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버리지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 에버리지 베이스드 앙상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델을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해당 모델 각각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이제 에버리징 시키는 방법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그 비중을 웨이트 값 자체를 동일하게 주는 것을 지금 가정을 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에버리지 베이스드 메소드를 취하는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보팅 방법들을 기준으로 이제 에버리지를 취하는 방법들도 변형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폴스 포지티브 레이블에 대한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성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에버리지 베이스드 메소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되었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그라운드 소스 레이블 자체가 이제 유니크한 경우
대해서 좀 고려한 부분들이고요. 이 유니크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는 작업에서 한 가지를 고정시키고 다음 것을 옵티마이즈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을 고정시키고 이전 것을 다시 옵티마이즈하면서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시저를 이제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EM 알고리즘과 같은 부분들을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false positive 샘플들을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성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앞 단계에서 false positive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그 부분들을 고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옵티마이즈를 할 당시에도 이 false positive 샘플들이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disambiguated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 있다는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모티베이션은 이제 딥하지 않은 구조들을 사용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레벨에서의 피처 정보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딥한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레지넷 구조를 활용한다라는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딥 피처들을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피처들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딥 피처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을 해놓았고 이 부분이 representation ability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좀 모호했던 레이블에 대한 능력들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적혀져 있는 discrimination ability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씩 보시면 이제 representation ability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딥하지 않은 구조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샬로우한 구조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레벨에서 피처를 추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A와 B라고 있으면 이제 레즈넷은 이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딥한 구조를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A 같은 경우에는 셜로우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컨셉 정도만 가져온 그림이지만 셜로우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 수나 노드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피처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딥한 CNN, DCNN 구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백본 모델로는 레즈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티베이션이었던 discrimination abil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biguous한 레이블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는 테크닉이 조금 더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짚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의 CNN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앰비기어스한 레이블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자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템포럴 앙상블 테크닉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새로운 로스 펑션을 개발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른쪽 그림에다가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보시면 M1, M2, M3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모델을 구성을 하였다고 했을 때 M1의 결과, M2의 결과, 그리고 M3의 결과 이 세 가지를 조합하여서 어떠한 1이라고 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결과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보팅 스트레이트지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결과를 취합을 해서 좀 더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앙상블 스트레이트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컨셉을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할 때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2CNN이라고 하는 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레즈넷 백본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딥 CNN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이것을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딥피처들을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epresentation ability와 discrimination ability 이 두 가지를 좀 더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레지넷 구조와 같은 딥한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 representation ability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구조들을 가져감으로써 이 데이터에 대한 멀티플 레벨에 대한 그 정보들을 모두 다 취합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discrimination ability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전략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 해당 부분에 대한 컨트리뷰션인데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저 그리고 템포럴 앙상블 테크닉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서 뒤쪽에서 나올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스트래티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 모델이 이제 자동으로 어떠한 캔디데이트 레이블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 언설튼티가 낮은지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최적의 좀 더 그라운드 소스 레이블에 가까운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이제 간단히 본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레즈넷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여러 레이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멀티플 레벨의 피처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로 제안을 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인 새로운 그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백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레즈넷 구조에서 어떠한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은 이전의 연구들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 y-hat 값과 실제 값인 이 y 값에 대한 조합을 어떠한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지만 LF, LD, 그리고 LT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로스 펑션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것을 이제 조합함으로써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들을 이제 앙상블시킨 그런 테크닉을 추가하였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었던 레즈넷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였고요. 실제로 그 실험 파트에 보시면 이제 레즈넷 20에 대한 구조를 이제 활용을 하였는데 사실 이제 사용한 데이터가 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셜로우한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딥 피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즈넷이나 덴스넷과 같은 조금 더 딥한 구조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이제 DCNN의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컨볼루션이나 풀링 그리고 다른 맥스플링 이러한 다양한 그 오퍼레이션들을 조합함으로써 이제 CNN 구조들을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 좀 더 딥한 레벨들을 쌓아나가는 구조를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멀티플한 레벨에 대한 피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로우 레벨의 피처들과 좀 더 하이 레벨의 피처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레이어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리고 많아질수록 좀 더 이제 딥한 구조에 해당하는데 이제 앞서서 그 로어 레벨에서 추출하였던 엣지나 코너 같은 러프한 정보들을 좀 더 이제 조합을 함으로써 좀 더 시메트릭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DCNN을 활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로스 펑션 디자인 부분이 이제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LF라고 하는 파이델리티 텀과 그리고 LD라고 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텀, LT라고 하는 템포럴 앙상블 텀 이 세 가지를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조합함으로써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앰비기어스 레이블에 대해서는 적합하지가 않고 조금
모호한 확률값들을 뱉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차이를 좀 더 벌릴 수 있는, 마진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 새롭게 로스 펑션을 정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그 역할들을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 텀인 로스 F라고 하고 LF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이딜리티 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실제 레이블, 하지만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앰비기어스 레이블이기 때문에 앰비기어스 레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Y 헷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을 사용해서 학습한 모델에 대해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 네트워크의 프레딕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값과 프레딕션 값 두 가지에 대한 로스를 구한 것이 이 파이딜리티 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있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텀 부분에는 이 앞에 알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D라고 하는 텀은 지금 yhat이라고 하는 것이 프레딕션 값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프레딕션 값에 대해서 좀 더 마진을 넓히고 그 여러 가지의 레이블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텀을 구성한 것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 요 LT라고 하는 부분이 템포럴 앙상블 텀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두 가지 파라미터는 첫 번째로 요 두 번째 기재되어 있는 YH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같이 네트워크 프레딕션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템포럴 앙상블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에 대한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F폭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 F폭이 늘어나는 그 시점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대한 값과 그 이후 시점에 대한 값에 대한 컨비네이션을 계산한 그런 로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y 햇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의 프레딕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 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트레이닝이 진행된 다음 조금 다른 에폭에서의 트레이닝 값, 그 프레딕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에폭에 대한 그 프레딕션 값을 활용해서 이제 로스를 구성한 것이 이 세 번째 템포럴 앙상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디펜던트 웨이팅 펑션이라고 해서 이 다른 에폭에 대한 값들을 취할 때 어느 정도의 웨이트를 주어서 현재 값에 대해 좀 더 반영을 할 것인지 혹은 이전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로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텀씩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첫 번째에 있는 파이델리티 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앰비기어스 레이블 값과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의 프레딕션 값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LF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수식상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샘플에 대한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yi라고 하는 것은 캔디데이트 레이블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캔디데이트에 해당할 수 있으면 1,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i hat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네트워크에 집어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텀을 활용해서 이제 전체 멀티플 레이블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캔디데이트 레이블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찾기 위한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로스 값을 조금 더 미니마이징 함으로써 그 캔디데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 확률값이 이제 제로가 되고 캔디데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률값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파이델리티 텀의 목적은 이 프레딕티드 레이블 자체가 캔디데이트 레이블 셋에서만 고를 수 있도록 전혀 캔디데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엉뚱한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텀인 디스크리미네이션 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잠재적인 그라운드 소스 레이블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고 프로미넌트한 값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확률값의 차이가 적게 나거나 그 레이블에 대한 그
확실성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을 조금 더 마진을 추가하고 차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하는 LD식은 아래와 같고요. 보시면 이제 엔트로피 수식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엔트로피가 이제 uncertainty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블에 대한 uncertainty를 이렇게 매주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 아이디어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컨셉을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번을 보시면 이제 F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그 확률 값들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선 보여주고 있고요. 이 F폭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차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레이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모호하지 않는 그 레이블 자체를 뽑을 수 있다라는 컨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소프트맥스 확률 값은 그 서메이션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이 1이 될 수 있는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 파란색 선과 같은데요. 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probability 값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 두 개의 probability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A와 B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A, B 클래스 중에서 A 클래스도 0.5, B 클래스도 0.5인 경우이고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uncertainty가 가장 높은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 레이블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런 uncertainty를 낮추고 어떠한 것이 가장 더 명확한 discriminative한 레이블인지를 찾는 것이고요. 이 그림상에서 B번을 보시면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는 0.8 probability를 갖고 나머지는 0.2라는 probability를 갖는 경우인데 확실히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discriminative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uncertainty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이 uncertainty를 낮추고 그러니까 엔트로피에 대한 수식을 정의함으로써 이 엔트로피 값 자체를 낮추고 어떠한 것이 discriminative한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두 개의 그 probability를 얻는 경우라고 하면 두 가지에 대한 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temporal ensemble term 부분인데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LT라고 하는 부분은 Y바와 Y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N은 동일하게 샘플의 수에 해당하고요. 여기 WI 같은 경우에는 reliability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이제 지정을 하는 수식이 여기 위에 나와져 있는데 MI라고 하는 이 마진 값인데요. 마진 값을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WI 값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두 가지 프로버빌리티의 확률 값이 커야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진을 최대로 두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지를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I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이 Y 햇과 Y 바 이 두 가지의 값들을 활용해서 이 다른 시점에 대한 그 결과값을 활용한 로스 값을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그 temporal ensemble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 시점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F폭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이 시점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시점의 F폭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probability 값들을 서메이션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팅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앙상블한 그 결과값을 최종적인 로스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이전 스텝에서 학습한 그 네트워크 부분과 이후 스텝에서 이제 학습한 네트워크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서메이션 하면 그 이후의 그 네트워크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라운드 스로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웨이트를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EWM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시점에
기준을 두어서 생각했을 때 최근의 값을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두고 이전의 값은 익스포넨셜하게 좀 더 적은 가중치를 둘 수 있다라는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겟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런 앙상블 된 그 프레딕션 값을 활용해서 현재의 타겟을 계산을 하게 되고, 즉 이전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트레이닝 타겟이 코렉트한 값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코렉트한 값에 조금 더 어텐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함이고요. 이제 잘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중도는 낮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uncertainty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선 앞부분에서 측정을 하고 만약에 uncertainty가 낮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임 디펜던트 웨이팅 펑션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은 앞에서 이제 파라미터처럼 지정되었던 요 TT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TT라고 하는 값은 이 에포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그 업데이트되는 그 베리어블한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노테이션에서 이제 T라고 하는 부분은 이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갖는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때 매 시점마다 이제 TT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 TT라고 하는 값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해당 TT 중에 가장 맥시멈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Tmax로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TT라고 하는 값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폭의 수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뒷부분에 대한 영향도를 고려하여서 그중에 맥스 값을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앞에서 세 번째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텀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 다음 스텝에서 어느 정도 더 좋은 코렉트한 값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들을 세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가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 앙상블된 프레딕션 값을 활용해 좀 더 점차적으로 더 좋은 값들을 학습할 수 있는, 좀 더 적합한 값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그 로스 펑션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LF 그리고 LT, LT 이 세 가지의 텀 자체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부분들은 이제 실제의 값과 예측한 값이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펑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측한 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probability의 차이가 좀 더 벌어질 수 있도록 이제 마진을 둘 수 있는 좀 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텀들을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좋은 값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시점이 다른 그 에폭에 대해서 네트워크 프레딕션 값을 활용을 하게 되는 세 번째 템포럴 앙상블 텀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수식들을 위와 같이 정의를 하여서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것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셉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오른쪽의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X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레즈넷이라고 하는 어떤 딥한 그 구조의 CNN을 통해서 소프트맥스 확률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확률값을 기반으로 확률값과 이제 실제 레이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캔디데이트 셋 중에서 적합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캔디데이트 중에서도 어떠한 것이 가장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지에 대해서 좀 더 프로미넌트한 피처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요 LD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아낸 그 값들을 가지고 점차 이제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값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LT라고 하는 로스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조합을 하였던 이 최종적인 로스를 활용해서 CNN을 학습시켰을 때 좀 더 모호한 레이블을 활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최종적인 컨트리뷰션입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 A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로
이 숫자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SVHN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얼굴에 대한 부분들이 로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야후 뉴스 데이터셋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진행한 부분들에 대한 클래스나 레이블 정보, 그리고 이미지 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실험할 때에는 이 레즈넷 20에 대한 그 셜로우 구조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우선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딥피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즈넷 구조를 사용을 하였지만 이 이미지나 이미지 자체에 대한 그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셜로우한 구조를 채택하였다고 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화이트닝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랜덤 크롭 같은 이제 프리프로세싱 스텝들을 거쳤고요. 뭐 미니 배치 사이즈나 뭐 웨이트 디그리, 뭐 에폭스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팅했습니다. TT라고 하는 값을 이제 수식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 값은 이제 200F 이상의 부분부터 고려해서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 보았을 때 각각의 이 데이터셋 6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내었다라는 결과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그 레즈넷 구조를 활용하였던 이유가 딥피처를 활용하였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한 결과가 이 두 번째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더 셜로우한 구조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 딥피처들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내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로스 펑션을 한 3가지 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전체 로스를 정의를 하였었는데요. 이 각각의 로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LD를 제외하거나 뭐 LT를 제외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해봄으로써 전체 로스들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이 TT라고 하는 값을 그냥 픽스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는 것과 Tmax 값을 좀 더 조정을 하면서 베리어블한 값을 활용하는 것 두 가지의 케이스를 비교하였을 때 베리어블한 값을 활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D2CNN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 앰비기어스한 레이블이 달려져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리프레젠테이션 어빌리티가 저하되는 문제,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션 어빌리티가 저하되는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안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고요. 이 두 가지 어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백본 모델로 레즈넷과 같은 딥한 구조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사용하였던 것보다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안한 것이 가장 큰 메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레귤라이저라고 하는 그 마진을 이제 넓히기 위한 부분들을 고려했다라는 점과 템포럴 앙상블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에폭의 시점이 다른 그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앙상블 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반영했다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델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어떠한 그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모호한 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이 캔디데이트 레이블 각각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를 좀 더 높이고 그 언설턴티 자체를 매주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안하였다라는 것이 큰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점점 더 하이라이트되고 좀 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그런 값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델을 좀 더 가이드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